안녕하세요. 데니박 원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품사의 네 번째 품사, 부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는 버금부 말사자를 이용했네요. 그런데 영어식 방법은 adverb라고 표현합니다. adverb. 여기 보면 adverb는 줄여서 ad 또는 adv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건 부사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사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때 우리 영어를 보면 조금 우리 이해하기 좀 좋은 게 뭐냐면 동사 verb에 add 첨가했다라는 표현에 어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하고 있는 기능 중에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사를 정의해 보자면 부사란 동사, 그쵸?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다른 부사, 즉 부사가 다른 부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말, 이것이 바로 부사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부사 갖고 있는 기능적 요소로 보자면 시간이라든지 장소, 그 다음에 목적, 방법, 이유, 정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부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보통 뭐뭐하게, 뭐뭐히, 뭐뭐시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주로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사의 기능을 보면 동사를 꾸며주는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사의 의미를 한정해준다. 즉 동사의 의미를 한정해서 수식해주는 걸 바로 부사적 메인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문 볼까요? He can run fast입니다. 이때 fast라는 형태의 부사는 맥락 속에서 문장 속에서 사용되어 있는 기능을 봐야 되는데요. 그는 can run입니다. 자, 주어가 나왔고요. 동사 나왔죠. 그는 달릴 수 있습니다. fast가 나왔어요. 그럼 이 fast가 무엇을 꾸며주는지를 볼 때 바로 의미를 봤더니 그는 달릴 수 있다. 근데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러면 이 fast는 바로 부사에 해당되겠죠. 뭐를 꾸몄다? 달리다라는 형태의 동사를 꾸며줬네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바로 빠르게 달린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정해줘서 의미를 수식해주고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부사의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n painted the walls carefully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then이란 사람이 페인트 칠했습니다. 벽을 대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carefully. 자, carefully라는 형태는 형용사에다가 ly 붙여서 부사로 만들었네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입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부사로 쓰였네요.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페인트 칠한 것이죠. 그러니까 페인트 칠한 거의 동사를 조심스럽게 칠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동사를 꾸며줬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형용사를 꾸며준 케이스 해볼게요. 자, 형용사의 의미를 한정하여 수식하는 기능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It was so interesting. 자, 이때 so라는 형태의 부사가 interesting이라는 형태의 현재 분사형 형용사를 꾸며주죠. 만약에 이게 so가 없다라고 가정해보면 그냥 재밌었어, 흥미로웠어 정도 되지만 so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매우, 너무 재밌었어 이런 뉘앙스로 됩니다. 그래서 so라는 부사는 바로 여기서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Tom was extremely angry about her입니다. Tom이라는 주어가 동사 was가 나왔고요. 이때 extremely angry래요. 아, 이때 extremely는 extreme에다가 ly 붙여서 만든 형용사인데요. 바로 angry라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냥 화난 게 아니라 극도로 아주 매우 많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extreme이라는 부사는 바로 형용사를 꾸며주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즉 부사 자체가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사의 의미를 한정 수식입니다. 예문 볼까요? Thank you very much입니다. 이때 very라는 부사는 much도 부사인데요.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very가 매우 많이니까 결국에는 매우 많이. 그래서 very가 부사가 much라는 형태의 많이를 꾸며줘서 정말로 매우 많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She is studying really hard입니다. 이때 really hard 할 때 hard가 열심히라는 부사입니다. 근데 really는 정말로가 되겠죠. 정말로 부사가 그래서 hard는 부사를 또 꾸며줬네요.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문장 전체의 의미를 한정하여 수식하는 경우죠. 보통 그 문장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치는 보통 앞에 합니다. Luckily입니다. 운 좋게도가 되겠죠. She is not injured입니다. 그녀는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 좋게도라는 표현을 썼고요. 문장 내에서 이 전체의 문장 전체를 운 좋게도라는 형태의 부사로 꾸며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unfortunately입니다. 불행하게도네요. on이 부정성이고요. 그 다음에 fortunately 운 좋게도의 반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he could not pass the exam입니다. 즉 시험에 통과 합격할 수가 없었다입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그죠? 불운하게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는 문장 전체 퉁 부사가 꾸며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 내에서 이런 기능으로 사용된 부사가 자, 어떤 모양을 통하여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공식들이 있어요. 요거는 정말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부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바로 부사라는 품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명사에다가 ly를 붙일 때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ly 모양이 끄트머리가 ly이다라고 무조건적 부사는 아니다. 어느 경우도 있다. 형용사인 경우가 있으니까 살짝 분석을 통하여서 이 친구가 부사인지 아니면 이 친구가 형용사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문 볼까요? happy입니다. happy라는 형용사에다가 y를 i로 고치고 ly 붙였죠. 행복하게가 됩니다. 부사입니다. fortunately 아까 했죠. fortunate라는 형용사 운 좋은이라는 형용사에다가 ly 붙였습니다. 운 좋게도 이죠? 부사입니다. sad 형용사에다가 ly 붙였네요. 슬프게도 그죠? slowly slow 형용사에 ly 붙였네요. 느리게가 됩니다. 부사죠. 여기 보면 요 라인 색깔 같이 맞췄습니다. 깔맞춤. 자, 그 다음에 friendly. 자, friend라는 명사에다가 ly 붙였네요. 친구 같은 다정한 우호적인 친근한 정도 되겠죠. 명사에다 ly 붙였네. 당연히 뭐뭐 같으니까 형용사. lovely, love라는 명사에다 ly 붙였네요. 사랑스러운이 됩니다. 형용사. curly입니다. curly라는 우리가 컬이잖아요. 자, 우리가 파마할 때 컬, 이렇게 곱슬함, 요게 이제 컬인데요. 자, 컬리 했더니 이 친구는 곱슬한이 되겠죠. 그래서 I have curly hair 하면은 나는 곱슬머리를 갖고 있다. 곱슬머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용사로 사용되는데요. 그러면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게 다냐? 아닙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모양이 똑같이 생긴 아주 몇몇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hard란 단어 있죠? 이 친구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뭐 단단한, 그쵸? 자, 단단한, 어려운, 힘든 정도 됐는데 여기는요. 자, 부사로 사용되는 열심히, 세게, 힘차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arly 같은 경우는 일찍, 이른 형태의 일찍이란 형태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 구조로 자 사용된 이른 정도 돼서 형용사로 사용되고 일찍 형태로 바로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fast 똑같습니다. fast는 빠른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빠르게, 그렇죠? 이렇게 부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last, 지난, 마지막의 형태의 형용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late, 늦은도 되지만 늦게도 되고요. long은 긴도 되지만 길게도 되고요. near, 가까운도 되지만 가까이도 됩니다. 지금 형용사, 부사 계속해서 뜻이 살짝 바뀝니다.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high도, 높은도 되지만 형용사 되지만 높이, 높게도 됩니다. 아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용사와 부사의 모양이 동일한데 맥락 속에서 쓰임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문장 내에서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잘 납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잘 캐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문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그럼 맥락 속에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예요. 자, it is a wall of hardboard입니다. 이때 hardboard는 단단한 딱딱한 보드, 그렇죠? 판입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사용된 hard입니다. 그런데요, she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에서 이 hard는 공부를 했대요. 동사 꾸며졌죠? 부사네요.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에 통과하려고, 그죠? 그 다음에 the early bird, 이른 일찍 일어나는 새는 catch the worm입니다. 속담이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자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get up early입니다. 일찍 일어나라, 그죠? 부사로 사용됐죠? 동사 꾸며줬으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명령조네요. You are a fast runner입니다. fast는 runner를 꾸며주네요. 그러니까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기능이죠. 근데 미나는 runs fast입니다. 자, 미나는 아주 빠르게 달립니다. 달린다란 동사를 꾸며주니까 이 친구는 부사가 되겠네요. 자, 이 문장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 아, 동일하게 생긴 단어가 품사적 기능이 형용사일 때가 있고 부사일 때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걸 헷갈려 하는 것 중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보세요. 의미가 좀 달라지는 ly 부사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hard와 near와 high, late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형태의 단어에 속한 범주에 쓰여 있는데요. 이때 hardly와 nearly와 highly와 lately가 되면은 의미가 뜻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 이 부사적 개념과 여기서 사용된 이 부사적 개념이 뜻이 다르더라. 요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패스하고 hardly는 자 거의 뭐뭐 않는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early는 거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highly는 매우 그 다음에 late는 최근에 최근입니다. 호호.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단어 속에서 형용사의 기능과 부사의 기능을 동시에 해주고 뜻이 형용사적 개념이냐 부사적 개념이냐 자 추론해야 되는데 여기 ly가 붙었다고 해서 여기 있는 형용사 뜻에다가 ly 붙여서 그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뜻이 변해진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부사가 갖고 있는 기능이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런 기능을 하고 역할이 따라 맥락 속에서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사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여기 보듯이 부사의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시간 나타내는 거, 장소, 빈도 나타내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양태, 모양과 상태, 정도, 부정 나타내는 거, 의문부사, 접속부사, 관계부사. 자, 부사 종류 진짜 많죠. 그만큼 많은 상황 속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이걸 다 이 타이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종류를 다 구별해 놨지만 이거는 지금 다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자, 부사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만 일단 알고 넘어가는 큰 그림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사가 뭐다? 요 정도 느낌만 알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세부적인 정보들은 또 추후에 계속해서 같이 깊숙이 공부해 나갈 테니까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부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잘 복습하시고요. 자,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